하나금융지주가 드디어 처음으로 6만 원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다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신고가 찍었을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요즘 제가 수익 공개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보여주면 주위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 부자인 줄 알겠다고요. 당연히 저도 떨어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종목의 비중이 가장 크고 몇 년째 버티다 보니까 운 좋게 이런 성과가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28일입니다. 기준일 이틀 전까지는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부터 배당 받으실 생각이라면 당장 내일까지는 매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27일은 배당락이 있을 테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건 각오하셔야겠죠. 한 주당 1,600원을 주니까요. 저는 약 4,500주를 보유해서 이번에 7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겠네요. 3월 달에 분기 배당을 또 받을 테니 한 달 사이에 약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보통 무슨 주식하면 이 사람하고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하면은 누구누구, 테슬라 하면 누구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배당주, 은행주 그 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 하면 이 주식 쇼퍼가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앞으로 배당주 투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금융지주 어디까지 올라갈까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드디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될 테니까요.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관련 ETF들 출시되었는데 거기에 하나금융지주가 보유 비중 1위가 될 예정이라는 것도 찾아보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 나름대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관련주들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도록 합시다. 일단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 1년으로 살펴봐도 올해 시작과 함께 갑자기 올라 버렸는데 이걸 최대로 늘려봐도 확실히 급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5만 5천 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했었는데 드디어 넘겼네요. 누가 보면은 사실 엄청 오른 것 같긴 한데 이제서야 올랐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는 10년째 제자리인데 실적은 2배가 올랐고 배당은 8배 증가한 기업이 있다고 말이죠. 만약에 배당이 고작 2배가 올랐다면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전형적인 한국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안 오른 건 아쉬운데 배당 성장에만 주목을 해보면 반드시 몇 년 안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당장 배당률도 2, 3%라면 애매할 텐데 이미 8%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안 오르고 배당만 더 오르면 배당률이 10%, 15%씩 나올 건데 이걸 투자 안 하면 이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10년간의 배당금과 배당률을 함께 확인해 보면 작년 말까지 주가가 안 오르니까 배당금도 오르고 배당률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작년 말부터 샀더라도 배당률이 8%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지금은 주가가 드디어 올라서 3,400원 기준으로는 현재 5.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 올랐을까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요. 주주환원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주가가 뒤늦게 오른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내용은 이거예요. 오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할까, 사야 할까라는 거겠죠. 일단 저는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는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올랐으니 지금이 고평가일까요? PER 밴드와 PBR 밴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PER 밴드를 보면은 2012년 20배 가까이 올라갔던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였어요.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게 겨우 이 정도예요. 현재 주가로만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PBR 밴드를 보면은 최근에 오른 건 맞는데 여전히 과거 대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주가가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 0.7배까지 올랐었고요. 0.6 이상으로 올랐던 적도 여러 번 있었네요. 지금이 0.45 정도 되니까요. 과거 PBR 기준으로는 오를 여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내일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됩니다. 아직은 미확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예상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BR, ROE 등을 시가총액이나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요. PBR 1.0 미만의 저 PBR 주식들에게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수를 개발하고 ETF까지 도입하겠다고 하니까요. 관련 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주환원을 잘하면 세금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배당을 잘 주는 금융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이미 발표되기 전부터 관련 ETF까지 상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1호가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며칠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다음 주에 신규 상장되는 ETF를 발표했습니다. 한 번에 6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밸류업 관련으로 얘기가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코액트의 배당 성장 액티브 ETF입니다. 조금 이름이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코액트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수 추종보다는 펀드 매니저가 30% 정도는 액티브하게 상품을 고른다고 하죠. 여기에서 나온 코액트 배당 성장 액티브 ETF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름 그대로 배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고릅니다. 그리고 ROE나 잉여 현금 흐름 등의 지표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투자 설명서가 발표되었길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구성 방식을 보면 배당주 시황이나 종목 분석을 먼저 하고요. 배당주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ROE나 최근 배당 성장률 등으로 가중치를 두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종목 스코어링을 보면은 FCF, ROE, 배당 수익률, 최근 배당률, 그리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까지 모두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예상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입니다. 자료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크게 바뀔 일은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가장 많이 포함된 두 종목이 하나금융과 현대차입니다. 그만큼 두 종목 모두 배당 성장률도 높고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한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배당 성장도 크지 않고 주주 친화랑은 거리가 먼 기업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일본 주식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일본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3대 메가뱅크와 한국의 4대 금융지주를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수치가 조금 더 바뀐 것 같네요. 몇 주 전만 해도 하나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16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17조 2천억이 넘었습니다. PBR도 지금 0.43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일본의 80%까지만 따라가더라도 시가총액 20조 원까지는 무난히 가능하겠죠. 주가 기준으로는 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이번 주에 6만 원을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주가가 오른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실적과 주주 환원까지 생각해 보면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년 동안 배당이 8배 늘 동안 주가는 이제 30% 정도가 올랐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저 PBR 수혜주가 되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디까지 갈지는 일본의 은행들을 참고하면서 8만 원까지는 쭉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8만 원까지 안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배당만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이러다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저는 인생 역전 실패하는 걸까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목적이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조금 아쉽지만 또 배당만 몇 년 받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배당주 투자는 멘탈 싸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즐거운 쇼핑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